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그 공개적인 비판을 거의 잘 안 했습니다. 몇 번 뭐 비대위원장 달고 막 언론에다가 떡밥만 흘리는 경우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온라인 문화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무현 정신을 말 그대로 자기들 유리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런 경우에 특히 분노해서 목소리를 많이 좀 냈었는데, 그런 아주 이례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민주당 내부에 공개 비판을 굳이 잘 안 했다는 거는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가 뭐 완벽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의 뭐 눈치를 또 심하게 봐야 돼가지고 그런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특히 지금은 좀 덜한데, 제가 지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합류했을 때는 뭔 얘기라면 기사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막 실검도 오르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발언을 조심해야겠다. 특히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계속 갈라치기 할 법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주로 떡밥을 잘 안 주면 뭐 기존 놈하고 고만고만한 놈이네, 그냥 나이만 젊지, 이런 식으로 까고, 만약에 좀 떡밥이 생기겠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또 저를 막 붕붕 띄워줬겠죠. 그래서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저 스스로 통제가 안 될까봐, 이건 아무리 의식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정치뽕이라고 하죠. 그거 진짜 한번 맞들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예전에 프로게이머 시절에 그 여러 가지 그 댓글 보면서 자기 발전이 아니라 계속 어떤 쇼맨십에만 관심 갖다가 나락을 가는 선배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런 사유를 오랫동안 해온 결과 그렇게는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아무튼 그 여태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해서 좀 먼저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두관 후보, 김지수 후보, 이렇게 세 명이 뛰고 있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님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란 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그 테란의 황제 임요한 선배랑 스타2에서 64강전을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실시간 시청자가 한 80만 명이 넘었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곰TV 시절이 그게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인상 깊게 남았던 댓글 그 글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그 황희도 가족도 임요한을 응원할 듯,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당선될 거란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언론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 이재명 독주하고 있다, 이재명이 또 뭐 일극 체제로 가서 민주당 내부에 뭐 다양성이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90.89%잖아요. 압도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김지수 후보라든지 김두관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좀 다른 결로 이런 방식으로 당대표가 되면은 나의 구상,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꼭 내가 뭐 그렇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더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면 민주당에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 민주당원한테 이런 효능감을 주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그럼 좀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사실 이런 걸 노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여기서 진짜 지금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 내가 이재명 꺾을 수 있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겠냐고요. 근데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들 하냐. 일단 이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뒤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이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지금 쫓아가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김두관 후보가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막 흔들고 비난하고 하다가 이제 개딸 얘기까지 했죠. 뭐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신나가지고 종편에서는 막 조중동이 좋아할 법한 얘기잖아요.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나온 그 김두관 후보 입에서 나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국힘 측에서 그 전당대회 할 때 그들끼리의 팩폭 싸움에 우리가 또 굉장히 막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또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종편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막 전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관련한 막 다운표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요런 데다가 꼭 막 작심 비판 막 이런 거 붙여줘. 소신 발언, 막 작심하고 이런 비판을 했다, 뭐 이게 소신 발언을 한다, 막 용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끔. 저 데일리안 보세요. 데일리안이 어떤 언론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저렇게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데일리안이 어떤 역사를 가진, 과거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던 언론사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너 너무 정치에 과몰입했는데, 너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데, 요런 얘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작심 발언을 했더니 당원들이 부글부글대고 막 욕설한다. 이러니까 무슨 개딸 전체주의다, 무슨 뭐 감성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성 당원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정치가 종교냐 팬덤이냐. 근데 웃긴 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또 한동훈 팬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묘사를 해주니까 많은 민주당원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를 너무 추앙하면서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뭐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도 너무 좋긴 한데 그 이재명 대표님이 바라는 그런 억강부약, 말 그대로 진짜 정치, 국가가 왜 존재하고 정치가 왜 중요한가를 몸소 보여주는 정치인이고,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쭉 떠든 게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지사, 뭐 성남시장 이런 시절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성장하면서 실력으로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 좋다 하고 대선 후보인 것 같고, 뭐 계곡 이런 짤 같은 것도 좀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냥 좋아졌어, 지금 뭐 다른 대안도 안 보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캠프에서도 저렇게 막 쓰레기 발언까지 나왔다가 그 SNS에 떡하니 올렸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저는 그래 뭐 저때 그러면 발칵 뒤집히고 그럼 이제는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겠지 라고 저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후보 뜻이 와전됐다면서 메시지 팀에서 실수로 업로드를 했다는 건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아예 몰랐다고 치면 그러면 이후로라도 오히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우리 캠프에서 너무 잘못된 일이 있었고, 나는 앞으로 이런 네거티브 경쟁으로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차라리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역동성과 다양성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책적인 측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반발하진 않을 거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 유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식하시는, 특히 요즘 막 그 개미 주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이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유예를 한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 이거는 동의 못하고 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종부세 완화 얘기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래도 종부세 완화를 해주는 건 뭐 부자들에 대해서 또 이걸 감싸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좀 이런 거는 요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사는 이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의 차별화를 두고 나는 이러이러한 해결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정치 저관여층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중도층까지도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외연을 계속 넓혀가보자, 이런 계속 그렇게 티키타카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슨 뭐 이재명 1극 체제다, 개딸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막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외연이 확장됩니까? 그럼 그렇게 망해간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언론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해주지 정작 돌아온 결과가 뭐냐고요? 그냥 붕괴입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설득하겠다면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제 2년 넘게 별의 별 짓들을 다 저지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반성하고 이젠 좀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짜 듣겠지. 근데도 또 안 듣고 대놓고 무시하고 뭉개고, 그 다음에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막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12구 참사라든지,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끝났다, 그냥 넘어갔죠. 강서구청장 선거 때 심판받았을 때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근데도 그 이후로도 총선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총선 끝나고는 진짜 이제는 그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달라지겠다. 아니죠. 전혀 안 달라집니다. 근데 갑자기 김두관 후보가 임기 단축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러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그냥 이재명 대표 깔려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당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니 본인이 국회의장 시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땠는지 뻔히 알아가지고 책에다가 박제를 해놨던 거 아닙니까? 회고록에다가 윤석열 실체를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심지어 저것도 수정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았으면서도 국회에다가는 계속 협치 타령하고, 특히 민주당에다가 계속 압박하면서 대화를 더 해야 된다, 우리는 타협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재명 개딸 전체주의 이거 안 된다, 계속 그런 얘기 쏟아냈잖아요. 아니 본인이 안 만나본 것도 아니고 만나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도 듣고 충격받아서 책에다가 저렇게 남겨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용산에서 발칵 뒤집히고 계속 공격받으니까 이거 수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한다고 된다고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게 뻗튀기 하고 되도 않는 가짜는 언플만 쏟아내는데 사과를 했다고 저렇게 첫 사과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김건희 변호인 최지우 씨가 매일신문 그 인터뷰 해가지고 거기서 또 황당한 소리 막 쏟아냈죠. 근데 그걸 두고 첫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아니 특혜가 아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다. 야 진짜.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냥 문제 막 범죄 저지른 다음에 제가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요, 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용산에 살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려면 저 용산에 저 앞에 커피숍으로 오시죠. 뭐 이러면은 막 출장 서비스 다 다닙니까 검찰이? 도대체 어느 인간이? 아니 김건희 변호인은 영부인이라서 이게 정치화가 되고 정쟁화가 됐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는데, 김건희 씨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김건희 씨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더니 아주 웃긴 아니 지금 이게 저 이거 보고 진짜 많은 분들도 터지긴 했는데, 핸드폰 무선 조작으로 이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도 걷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저거는 검사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묘사한 거 아니냐. 이게 민주 진영에서 뒤집어가지고 똑같은 발언들이 나왔다 그러면 언론에서 24시간 이 얘기만 쏟아냈을 거예요. 그 민주 진영이었다면 변호사가 정신 나간 발언했다면서 얼마나 뒤집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일부 언론에서 야 이런 얘기 있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왜 제가 김건희 씨 얘기를 특히 또 이 얘기에 뒤에 붙여서 가져왔냐면요, 지금 최재형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새벽에 외간 남자들과 카톡하는 게 쉽지 않다. 카톡 내용이 막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은 무슨 막 새벽 2, 3시에 막 서로 카톡을 주고받죠. 그러면서 그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저 콤마랑 저 점 저기 도대체 뭔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혀 띄어쓰기도 없고 저게 그 점, 콤마 이게 어떤 기준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뭐 무속 프레임이 갑자기 씌워져 가지고 뭐 자기가 뭐 관여를 안 했다, 설령 했다 하더라도 왜 욕 메워야 하나요? 아니 이게 약간 뭐라 하지,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할 때 이거 막 이상한 맞춤법도 틀리고 이게 한국인이 쓰는 거 맞나 싶은 그런 문자들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쪼는 저거 히읗히읗은 뭡니까 도대체? 저게 욕 메워야 하는 거는 도대체 뭐고 그렇게 조가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튼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김건희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은 이재명 대표 쪽 작업이다. 카톡으로 새벽 3시에 이걸 최지영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최근 김정숙 여사 뭐 옷감 논란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단계별로 작업하는 거였다. 그래놓고 보안이래요. 보안 유지해라 이거죠. 이게 뭡니까? 대놓고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좋아하는 그 민주당원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원들, 그 둘 다 좋아하는 민주당원들이 있지만 그 각각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보면서 떡밥을 툭 던져준 거죠. 각자 물고 뜯어라. 이제부터 나는 이 물고 뜯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는 데에서 쓱 빠져나가겠다. 대놓고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사치하고 멀대요. 아니 심지어 김건희가 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빼박이다, 증거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그럼 이 얘기를 인정한다면 이런 말들도 믿어줄 겁니까? 원래 자기는 사치하고 좀 멀대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랍니다. 그리고 이미지 왜곡이 너무 심하게 됐대요. 도대체 이미지 왜곡이 얼마나 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김혜경 여사 이슈가 전부 덮였대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김민정 같은 인간이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는데 삼김특검 한답시고 무슨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여사 삼김특검 하자, 이 되도 않는 가짜는 소리들을 쏟아내면서 물타기를 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언플만 자꾸 쏟아내고, 명품 쇼핑하러 해외 갔냐는 얘기나 불러온 마당에 자기 이미지가 뭐가 왜곡이 됐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인간이 뭐가 피해자라는 겁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사치하고 멀다면서 그러면 명품백이랑 양주랑 뭐 갖고 온다 그러니까 왜 그럼 그제서야 만나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저런 식으로 진짜 이건 자기 스스로도 속이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다가 옳다구나 하고 또 떡밥을 막 뿌려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전 도저히 공감도 못하겠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권 욕심이 있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작가님 본인도 백분토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야, 유시민 대선 나오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한창 할 때 유시민 작가님 본인도 얘기했었죠. 난 대선 나올 생각이 없다. 저도 계속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멋대로 궁예질합니다. 황희도 저건 아니야, 저거는 분명히 나중에 정치를 하러 나올 거야, 지금 겉으로 속이고 있고 막 그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정치를 할 생각이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민주진영 유튜브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반이 됐어요. 지지난 총선 때도 비례대표나 지역구 나오라고 총선 나오라고 그때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그래서 그 강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저도 그런 얘기들 그냥 어디 가가지고 안 하고 다녔습니다. 막 그걸로 해가지고 제 몸값을 띄우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거. 근데 저도 실제로 안 한다 그래도 남들이 멋대로 궁예질해요. 근데 유시민 작가님도 보면 대놓고 정치를 안 하실 분이니까 그렇게 지금 행보를 보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서초동 촛불을 의도적으로 키웠고 조국을 이용했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님한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렇게 새벽 3시 45분에 하고 있는데, 옳다구나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유시민 작가님 가지고 막 갈라치기 하고, 이게 김건희가 팩트를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믿을 거냐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럼 굳이 진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직관적인 거 하나만 그냥 가져온 건데,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들 노무현을 이용했대요. 그리고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정치인이 없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무슨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러고. 그래서 갈라치기 한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들이 쏟아냈었고, 제가 장담하는데 몇 년 뒤에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그땐 또 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띄울 겁니다.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띄워야 이재명 대표를 갈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문재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게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막 나갈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많다고 대놓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다들 노무현 팔이를 하는데 김건희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그리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끔찍한 소리를 해가지고 정진석 씨가
검찰에 벌금 500만 원 구형을 받았는데 이 벌금 500만 원 구형도 검찰에서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냐?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그냥 밑줄을 쳐놨으니까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텐데, 저런 끔찍한 소리를 대놓고 해가지고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런 인간을 본인들이 심지어 총선 박살난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그따위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양심은 바라지도 않는데, 아니 적어도 저런 헛소리를 자기가 막 떠들어 카톡으로 떠들고 윤석열 대통령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닐 거면 총선 박살난 이후에 그런 짓은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 정진석 씨가 검찰 그 벌금형 구형이 웃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던 사건이에요. 저게요. 오죽하면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1심 신형 판사 신상 털고 좌표 찍기 했어요. 노사모 판사라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내부에서도 무슨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하도 막 공격하니까 거기서도 막 주의 조치였나요? 막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놓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습니까?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심지어 그래놓고 지금 보니까 마포구에는 전두환 흉상을 또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 절대 반대한다. 아니 저들이 지금 선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죠. 슬쩍슬쩍 넘었다가 슬쩍슬쩍 찔러봤다가 여기까지 와도 되네? 그럼 대놓고 더 가고. 지금 일베가 예전에는 음지에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자기들끼리 익명의 뒤에 숨어서 찌질댔다면 이제는 대놓고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정당화, 합리화를 누가 시켜줍니까? 거기에 용기를 불어주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나. 저런 식으로 전두환 흉상이라는 얘기를, 이거를 몇 년 전에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 정도의 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포구청장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 흉상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마포구민들이 뭐 계실 텐데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주위에다가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경의선 그 숲길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민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죠. 아니 주민 생활 공간이 결국엔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겠냐. 저런 식으로 대통령 흉상을 짓는다고 화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저들이 거듭 주장하는 화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합의 개념이랑도 달라요. 보통 대화와 타협, 협치, 뭐 이런 화합 이런 게 뭐냐면, 서로 간에 그래도 각자 100을 주장하면 각자 50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 온도를 좀 낮추고, 그리고 그 서로 좀 합의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합이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화합조차 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런 게 화합이란 거예요. 그냥 흉상 짓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하는 게 그게 화합입니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마포구민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세금으로 흉물이나 만든다, 분란의 거리가 될 거다, 최악의 발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도 시대에 지금 동떨어진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저 마포구청장이 누구냐? 폭우로 난리가 났을 때 자기는 너무 맛있는 전을 먹어가지고 아주 꿀맛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진짜 마포 구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 열받게 만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 전이 그렇게 맛있게 넘어갑니까? 폭우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좀 엄청난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렇게 조롱을 합니다.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래 놓고 막 비판을 하니까 당시에 문재인을 존경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아냥된 거죠. 저 따위 구청장이 지금 한다는 짓이 전두환 흉상 같은 거 세우고 전직 대통령들 흉상을 세운다는 거지만, 전두환이 웬 말입니까? 예전에는 일베 음지에서나 전두환 띄워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왔어요. 야, 쌍남자다잉, 이런 식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말이 안 된다, 경의선 숲길공원에 어떻게 저런 황당한 짓을 저지르냐, 이거는 화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싹틀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최근에 정청래 위원장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거울이나 보라 그러니까 셀카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국힘 쪽에선 저렇게 성일종 씨가 조롱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결코 지지 않습니다. TV조선도 성일종도 애쓴다. 그래서 조지 레이코프의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인용해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고 김건희 씨고 요렇게 되받아치면서 성일종을 향해선 김구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보고 조선일보 친일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TV조선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과거 친일 행각 아주 별의별 망신스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었는데 이런 천황폐하라고 하던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와가지고 계속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갈라치기 앞장서고, 물론 예전에 비하면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의 언론들 사이에서는 조선일보가 되게 중요한 헤게머니를 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대한 언론으로 유튜브가 급부상하고 있고 일단 기존 언론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김희원 씨랑 유시민 작가님이 토론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는데 좀 진보지에 있는 언론인들 그들도 정말 비슷한 다수의 언론인들과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뭔가 유시민 작가님의 주장이 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근데 일단 언론인들 특유의 그런 엘리트 의식 같은 거라든지 일단 일반 시민들은 뭘 몰라, 뭘 모르고 우리들이 그거를 다 그 엘리트들이 학습하고 이걸 또 정리하고 다 공들여 가지고 던져주면 그거나 받아 먹을 것이지, 약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뭣도 모르는 것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무 말이나 떠드는데 어디 감히 우리 언론인들하고 그걸 갖다 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이 지경까지 오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쭉 앞에 민주당 내부에 제가 이례적인 비판을 하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어갔는데요. 아무튼 좀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면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굳이 어그로성으로 비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한답시고 저렇게 개딸 얘기를 하고 또 조중동이 좋아할 떡밥들을 너무 그냥 남발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정책에 대한 거, 금투세, 뭐 종부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나의 대안은 이런 거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전 그런 다양성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기본사회를 강조하시고 계신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자칭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힘에서도 쉽게 그런 얘기를 막 못해요. 사회 안전망을 걷어차버리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길은 이런 거다, 내가 제시한 방향은 이거고 이게 우리 민주당의 가치에도 부합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도움도 드릴 수 있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제시해야지, 저런 식으로 개딸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관심이 쏟아지는 건 전혀 아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에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역동성, 다양성, 본인이 말하는 게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발 김건희 씨가 저 빨갛지도 않은 카톡으로 최재형 목사한테 보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걸로 그냥 갈라치기 떡밥 뿌리고 있는 거에 제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건희 씨 말이 일부 따가지고 이게 이 민주진영의 분열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옳다쿠나 하고 그걸 막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씨가 하는 얘기들을 다 믿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성역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좋다고 또 뭐 이재명 독주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다수의 국민들의 관심과 압박으로 이 난간을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